안녕하십니까. 요즘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에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파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위약금에 대해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계약이 파기가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위약금 지급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하면 계약금 후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돈을 받은 자에게는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득세법상 이 불로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에 보면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를 보면 8가지가 있는데 종합과세 대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6가지가 있고 분리과세 대상으로는 양도소득과 퇴주소득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어쩌다가 한 번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약금은 어떤 금액이며 그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위약금은 매수자가 파기하면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고 매도자가 파기하면 매수자가 추가로 받은 금액이 위약금이 됩니다. 이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세율은 기타 소득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하여 총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위약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도 않았고 금액도 소액이고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약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부동산 계약을 하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었고 또한 계약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내용이 전산에 모두 기록이 되고 이 정보가 관계 부처 간에 공유되고 있기에 이제는 세무서에서 위약금을 찾아내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계약 파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10억이고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했다고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지급했던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으로 받았던 1억 원이 기타 소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납부세금은 1억 원에 대한 22% 2,20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처리 방법이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해야 할 일과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 배상 금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액 배상 금액이 발생하는 순간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계약금 1억 원에 위약금 1억, 2억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위약금 1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2%, 즉 2,2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7,800만 원만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한 2,200만 원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양식은 오른쪽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천 징수란 돈을 주는 사람이 처음부터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말하며, 이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돈을 준 사람이 원천 징수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원천 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 징수된 세금을 떼고 받은 매수자 또는 임차인은 매도자 또는 임대인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원천 징수 세액만큼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다음해 2월 10일까지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세무서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은 위약금에 대하여 합산 신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세액만큼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을 때 매수자가 해야 하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10% 이상 많이 내거나 중도금 일자를 짧게 잡고 무조건 지불합니다.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약 해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배액으로 상환을 할 때는 미리 원천징수세액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누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신고 납부할 사람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약 파기 시 받은 위약금에 대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고 또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